허리 아파. 눈을 떴지만 바로 일어나질 못하고 허리부터 푸는 정자님.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니까. 허리가 여기가 아파서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빨딱 못 일어나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발을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저씨는 더 못 일어나요. 나보다. 아니, 아버님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안간힘을 쓰시네요. 이 엉덩이 꼬리뼈 부분이 뭔 돌멩이를 다뤄놓은 것 같아. 아이고. 이러다 다치시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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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땡기.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우, 허리가 너무 아프 죽겠어. 아이고. 누가 더 허리가 아픈 것 같으세요? 나보다 더 힘들어해요. 3, 4년 전부터 그렇게 갑자기 야금야금 허리하고 이 저 왼쪽 엉덩이 쪽이 막 쑤셔요. 날카로운 걸로 쑤시는 것처럼.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 나보다. 항상 아파 죽는다 그러고. 어머님은 어떻게 아프세요? 나는 이 허리가 여기 엉덩이 위 라인이 걸으면은 거기가 뭐라고 그럴까 빠개지듯이 아프고 이 다리가 요 밑에서부터 발바닥부터 요 지 전체가 저려요. 그냥 그러고 장단지가 터질라고 그래 여기가. 더 큰 문제는 꼬부랑 할머니처럼 자꾸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세가 안 빤듯해. 항상 꼬부라져. 항상 꼬부라져. 이 아이 둘을 20년 동안 키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그러고 나니까 허리병이 났어. 몇 년을 하신 거예요? 50년 넘게 했겠죠. 그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5개씩 싸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다 키워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켰잖아요. 셋을. 그러고 내가 59의 큰 손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이고. 생각하면 서로. 그래 젊어서는 살라고 막 바둥바둥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몸이 아프니까 서로. 정자님, 상엽님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대한 세게 다시 구부리고 등속성 근력, 체성분, 엑스레이, MRI 등의 검사를 했는데요. 두 분이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뭘까요? 허리가 아픈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디스크인데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와서 하필이면 신경을 누르는 병. 이게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고 탈출한 디스크가 다리로 연결되는 신경을 압박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디스크가 아프냐? 그렇진 않아요. 디스크 외에 아플 수 있는 구조물, 근육이나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에 관련된 허리 통증은 전체 허리 통증의 약 10%, 척추관 협착증은 약 5% 비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관절염, 척추 전방전이증, 골다공증, 다른 원인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픈 허리 통증이 디스크 때문인지 근육인지 감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 않고 MRI만 보게 되면 의사들은 잘못해서 MRI에서 보이는 큰 이상들을 치료하려고 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병원에 오셨을 때 내가 불편한 게 뭔지를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허리 찍은 걸 볼게요. 네. 이거는 5번째 요추인데 원래 요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네. 이 사이 공간도 없어요. 디스크 이제 다 튀어나가서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적고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가 있는 거고요. MRI상 정자님은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가 확실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걸 봐서는 신경이 확 눌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은 상태, 추간판 탈출증보다 더 큰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거는 이 척추의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척추의 관절염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무릎에 관절염 생기잖아요. 그건 나이 먹기 때문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나이를 먹고 주변에 있는 인대 이런 것들이 다 나이를 먹어요. 그럼 그게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흉추 12번이거든요. 이걸 보면 이렇게 네모네요. 이런 네모나고 네모 반듯하고 비교죠. 이렇게 뭐 군더더기 지저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세요. 이거나 이거를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아, 그러네요. 뼈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이건 퇴행성 변화예요. 척추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아, 척추가 나이 먹어서 그렇구나, 아프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척추의 퇴행성 변화, 척추뼈도 나이를 먹고요. 주변에 인대, 관절들이 다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척추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척추증이라고 하거든요. 척추증은 척추의 골관절염이라고도 하며 척추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극, 디스크의 탄력 감소, 척추 주변 인대가 뻣뻣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 통증뿐 아니라 신경을 자극하면 엉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허리를 구부리고 펴는 동작을 많이 하거나 나쁜 자세는 척추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못 하시면 지금은 걷잖아요. 10년 후에는 못 걸을 수도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이제 수술할 때가 온 것일까요? 이게 그럼 수술로 확 좋아지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큰 결정, 뭐 비용도 그렇지만 수술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뭔가 확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수술해도 아프더라고.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 여기서는 수술하자고 하고 저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가 아무리 수술을 원한다고 해도 환자가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자신이 없으면 양심적인 의사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원인을 가려내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를 먼저 해보고 수술은 마지막에 결정하시는 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 하는 시술은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술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술은 다리 저림에 대해서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주사나 지금 말씀드린 시술이나 아주 완전 다른 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주사와 시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신경이 눌린 부위 주변에 약물을 보내서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행위인데요. 주사는 바늘을 넣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면 염증이 확 빠집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요. 시술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너무 꽉 눌러서 약물이 거기까지 스테로이드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는 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풍선 성형술 같은 걸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주사 놓는 거 말고 신경 성형술이나 뭐 풍선 확장술 이런 걸 하면 그게 더 항상 효과가 좋냐? 또 그렇진 않아요. 해봐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저는 제 생각은 시술도 좋긴 한데 어차피 자세가 나쁘고 근육이 약하면 이건 분명히 또 재발해요. 분명히 또 나중에는 시술을 해도 안 듣지. 나는 생각에 오늘 선생님 뵈면은 시술을 해라 이럴 줄 알았어요. 하도 허리가 이제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자세예요. 이번엔 심한 통증을 호소했던 남편 상엽님.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인보다 훨씬 나아요. 에? 정말요?
그리고 말이죠. 네. 죽는 소리 나보다 더 이죠. 하는데. 야산에 올라가서 원래 힘든 일을 안 하셨어요. 아예 무거운 거 한 번도 안 들고. 일 좀 도와주시 그러세요. 이제 집안일 함께 하셔야겠는데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스크 보면 요게 디스크인데 꽤 그래도 쌩쌩한 편이에요. 여기서 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척추관 협착 있거든요. 척추관이 앞쪽, 뒤쪽, 옆에서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좁아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까지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다리 저림이 주 증상이고요. 다행히 상엽님은 다리 저림은 심하지 않은데요. 저 걸음도 많이 네. 걷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네. 이 아픈 걸 또 잊어버리고. 네. 걸을 때 다리 저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반대잖아요. MRI에서는 척추관 협착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 증상은 없어요. MRI만 보면 척추관 협착이지만 그로 인한 증상은 없다는 것.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한데 증상이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MRI만 찍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MRI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건 뼈의 이상, 디스크의 손상 이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근육이라든가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이상이 있지 않으면 MRI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MRI에 보이는 뼈와 디스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근육, 인대, 힘줄 등이 통증의 원인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의 문제네요. 이게 허리랑 엉덩이는 이어져 있어서 엉덩이가 약한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질 수 있고요. 허리가 나쁜 사람이 또 엉덩이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MRI에서는 척추관 협착이 뚜렷하지만 실제로 증상은 근육통인 거죠. 엉덩이 근육. 상엽님을 괴롭히는 것은 근육통. 근데 근육통은 치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세, 이게 일단 옳은 자세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가르쳐 주실 거죠?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배우고 가세요. 열심히 배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척추 명의 윤승현 교수가 여러분에게 허리에 좋은 자세를 알려드리러 갑니다. 허리에 가장 좋은 자세는 전만, 허리가 쏙 들어간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 그건 척추뼈에서 보면 뒤쪽이 쏙 들어가 있어요. 뒤에서 보면 쏙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허리는 그 자세에서 회복이 제일 잘 됩니다.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게 되면 후관절이 벌어지게 되면서 척추의 좌우 움직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척추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디스크가 손상받기가 쉬워요. 허리를 제끼게 되면 후관절이 딱 뒤쪽에서 걸리게 되면서 척추뼈의 움직임도 적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손상이 될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이제 동영상을 일상생활을 찍은 동영상을 봤거든요. 처음 마주하는 나의 평소 모습. 여기서 잠깐만 정지해 주시면요. 매트리스를 쓰시는데 이거를 침대로 바꿔 쓰시긴 좀 어려울까요? 그거 쓸 수도 있죠. 이게 근데 매트리스 이 양반이 침대를 안 좋아해서 침대를 못 써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바닥에서 자야 된다. 아니면 돌침대를 써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네, X입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 바닥에서 주무시는 건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낮 동안에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허리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밤에 잘 때예요. 허리가 잘 때도 전만이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바닥에서 자게 되면 이 전만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쳐주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등이나 엉덩이 베기게 되고요. 허리가 잘 못 쉬겠죠. 회복이 안 되겠죠. 정자님, 이번엔 어딜 가시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옥상에 옥상에. 네. 야채 심어놨어요. 네. 아예 옥상 문 닫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은요? 잠궈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옥상을 폐쇄하라니 무슨 일일까요? 이곳은 부부가 가꾸는 옥상 텃밭입니다. 이것도 한번 뜯으려면 몇 번씩 섰다가 앉았다가 그냥 사주시지 허리도 아프신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 오게 했는데 아저씨가 자꾸 이렇게 해놔갖고 자기는 손도 안 대요. 물 한 번도 안 줘.
상추를 심은 건 남편 상엽님인데요. 텃밭일은 정자님 차지가 됐습니다. 에이, 허리 아파. 어디? 게다가 옥상에 화분이 수십 개. 맨날 이렇게 옮겨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하루 1시간은 옥상 일을 하신다죠. 해가지고 또 이리 옮기고. 아유, 그 무거운 것을 그냥 아유. 어디가 아프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아파. 허리를 계속 구부리고 피구를 옥상에서 너무 많이 하세요. 이렇게 되면 허리가 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 야채는 사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야채 심지 말라고 옥상에. 아, 네. 그렇게 해야지요. 다 돼야지요. 빨리. 네. 네, 이것도 중단해 주시면. 네. 음식을 하다가 밑에 있는 서랍장을 여는 정자님. 양념이가 밑에 있어가지고. 양념이 다 밑에 있지. 어디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엎어졌다가 올라왔다 엎어졌다 하면은 이제 등도 아프지. 여기가 땡기고 아프지. 저 다 꺼내세요. 다 꺼내서 무조건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딱 이 높이에 많이 쓰는 걸수록 이 눈 높이, 가슴 높이에 있어야 돼요. 이 허리가 구부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허리를 피는 이제 신정근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허리를 구부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버릇이 된 거죠. 하지만 앞으로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허리는 불안정성이 커지고요,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정근 운동을 자꾸 해주시고 허리도 펴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남편 상엽님. 아유, 이 자리가 상엽님의 고정 좌석이라는데요. 아유. 그런데 허리 아프다면서 식탁 놔두고 왜 밥상을 펴시죠? 아이고 허리 아파. 왜 식탁에서 안 드세요? 아, 데려오려고. 아, TV 보며 밥 먹기. 이거 포기하기 힘들죠. 나는 허리가 아파도 텔레비 보려니까 의자로 가기가 싫어. 난 텔레비 안 보고 말지. 의자에 앉으면 편하긴 한데 결국 아픈 허리와 엉덩이를 달래가며 바닥에서 1시간 넘게 식사를 하십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자세 중에 최악의 자세예요. 최악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양반다리 하지 말라고 돼요. 선생님 말씀 좀 잘해주세요. 바닥에 특히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는 최악의 자세거든요. 원래 무릎은 구부리고 피고밖에 안 되는 관절인데 이렇게 비틀림이 생기고요. 엉덩이 관절도 이렇게 비틀어지죠.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게 되는 자세는 허리가 쏙 들어간 전만이 유지된 자세인데, 바닥에 앉아서는 이 전만을 3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웅크리게 됩니다. 그럼 허리 당연히 아프게 되고요. 엉덩이, 무릎까지 아프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김장대라든가 아니면 고스톱을 치신다든가 몇 시간 동안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허리 아파서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김장하시고 고스톱 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텔레비가 있습니다. TV 보는 게 더 중요하세요? 엉덩이 아픈 게 더 중요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아, 저 자세는 안 된다.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이거는. 네, 무조건 이거 바꾸면 엉덩이 안 아파져요. 아, 바꾸면 분명히 좋아져요. 예. 이거만 피하셔도. 아, 고마운 말씀이네요. 네. 뭐 하시는 걸까요? 와, 힘 좋으신데요? 오늘의 3번째 주인공 근식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펴주려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다고 하네요. 이번엔 매달리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허리가 좀 불편하니까 느낌상으로도 좀 펴주려고 제 체중으로 그냥 좀 매달리고 있습니다. 척추뼈 마디마디 늘어나라고 애를 쓰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세모입니다. 척추 견인 측면에서만 보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외 부작용이 심한 것이 문제죠. 거꾸로 된 상태에서 몸을 막 갑자기 움직이면 갑자기 많은 충격이 척추 주변 근육에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고, 허리가 더 아파진 건 아니시죠? 제 통증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만성이에요, 만성. 작업을 하면서 이런 공골증을 갖고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머리를 굽히고 일을 해야 되고 이 자세가 유지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근식님은 건물 펌프나 모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일을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작업이라 허리 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는 위라도 공간이 더 있잖아요. 딴 데 공간 낮은 데가 엄청 많은데요. 그런 데는 아주 죽어납니다.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드네요. 일을 하면 할수록 통증은 점점 커집니다. 우선은 아픈 게 이쪽 왼쪽 엉치 쪽. 여기가 통증이 요새 와서 좀 많이 좀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았던 쪽이 이쪽 허리 쪽, 허리 뒤쪽, 오른쪽 통증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천천히. 오늘은 코스가 바뀌어도 괜찮겠니? 허리 통증 네 번째 주인공 성은님. 평일 오후 귀하신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왔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끌려다니면 허리 아프시겠는데요. 오, 엉치가 전기가 오네요. 발에 전기가 오네. 끌려다닐 때는 이제 여기에 힘을 줘야 되니까 아픔이 통증이 오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데리고 들어와갖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놓고 결과물은 이제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라 그럴까요? 골반 위쪽. 그 다음에 이제 요 허벅지. 뒤에 허벅지부터 시작했고 이제 전기가 오듯이 발바닥까지 전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데 앉아 있을 때보다 서 있을 때 허리가 더 아프다는 성우님. 요즘은 서서 택배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제 56인데 왜 벌써 허리가 아픈 걸까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의 90%가 서서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세탁소니 의류 포장이니 의류 검사니 그런 행동들이 저를 고통에 적게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결혼 후 세탁소를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다는 성우님. 최악의 경우에는 둘째를 갖고 애를 업고 다른지를 한 아주 극한 상황까지 있었었어. 좀 더 잘해보겠다고,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과욕이 지금 이 상태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제 몸한테 많이 미안해요. 아이고. 아니, 내 몸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날 줄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성우님과 근식님을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MRI와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체형 분석과 근력 측정을 위해 동적 족조압, 3D 자세 분석, 전신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5번 뼈에 대해서 4번 뼈가 앞으로 밀려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밀려나와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전이가 됐다. 그래서 요추 4, 5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불리는 진단명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척추가 앞으로 분리가 되면 밀려나오게 되면은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제 밀려나니까 뒤쪽이 좀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튀어나오게 되면 뒤쪽에는 척추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척추관이 당연히 좀 좁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이 척추 전방전이증의 특징이에요. 진단명은 디스크와 협착증을 동반한 척추 전방 전이증. 어떤 사람들은 척추관 협착이 있다. 어떤 사람은 디스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진단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6년 전 촬영했다는 MRI 사진과 비교해보니 좀 이상합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좋은지 솔직히 저도 구별이 잘 안 될 정도거든요. 척추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얘긴데요. 허리는 계속 아프긴 하지만 예년이나 지금이나 퇴행성 변화라든지 뭐 디스크나 전방전이가 심해지는 정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거예요. 5년 전보다 디스크나 협착 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데 왜 허리는 점점 더 아픈 걸까요? 발에 전기가 오네.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아팠던 게 디스크가 심해져서 아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디스크에 계속 안 좋은 충격을 주는 동작을 본인도 모르게 지속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디스크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근육이나 힘줄, 인대 쪽도 신경을 쓰셔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허리와 엉치에 통증을 호소했던 근식님. 그런데 근식님 역시 5년 전보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진 건 아닙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왜 5년 전보다 더 아픈 거죠? 어제랑 오늘이랑 디스크가 똑같으면 아픈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 척추가 원래 이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완전 일자예요. 와, 정말 일자네요. 완전 일자예요. 완전 일자고요.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같은 구조물들이 너무 경직이 돼서 많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다. 예. 그런 것까지 심한 줄은 몰랐네. 그 뼈와 디스크가 상하기 전에 근육, 힘줄, 인대, 관절에 반드시 문제가 먼저 생깁니다. 주사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실제 병원에 오시면 엑스레이나 MRI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나 협착을 허리 통증의 원인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도 실제로는 통증의 상당히 많은 근육이 근육, 인대, 자세 문제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 교정이나 운동으로 통증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뭘 하기보다 내가 잘못하는 게 없는지 그 잘못된 자세를 빼는 게 정답입니다. 수술, 시술 없이 허리 낫는 법을 알려줄 척추명의 박중현 교수. 저번에 마지막 촬영하실 때 마지막에 선물 받으셨죠? 네. 뭐 받으셨어요? 바나나. 예. 이게 뭔가? 맞습니다. 병원에 올 때 가지고 오라고 바나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 바나나가 아마 그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상자 안에 그 상자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바나나가 터졌어요 지금. 터졌다고요? 네, 터졌어요. 꺼내지도 않았는데 바나나가 터졌다니요? 바나나 모양은 요추가 휘어진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래서 요추 안에 바나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바나나를 지키면서 상자를 들어야 되는데 방금 어떻게 드셨나요? 이렇게. 그럼 이 바나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성우님 디스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방금. 바나나 모양이 아우, 아이고야.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나나를 터뜨리지 마세요. 스웨덴의 척추 전문의 나켐슨 박사는 자세에 따라 척추가 받는 압력을 연구했습니다. 서 있을 때 척추가 받는 압력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의자에 앉아 허리를 20도 구부리면 압력이 185. 서서 허리를 구부려 20kg 물건을 들면 압력이 220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누운 자세, 바르게 선 자세, 바르게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순으로
척추의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촬영한 사진을 제가 여기다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성우님 한번 보실까요? 머리 감을 때가 제가 제일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심지어는 막 화도 나고 그랬는데 머리 꼭 이렇게 감으셔야 돼요. 아, 허리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 고관절. 원래 바나가 있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돼 있죠. 샤워하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일어서서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해보세요. 머리 감을 때마다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셔야 돼요. 강아지 사책이랑 목욕을 막 시키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어 보였거든요. 강아지 목욕도 성우님 몫인데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목욕을 시키면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목욕의자, 조그만 목욕의자만 가지고 여기에 놓고 목욕을 시키면은 허리로 가는 압력을 의자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에 바나나가 훨씬 더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말 빨기. 이거 꼭 이렇게 빠셔야 돼요. 무슨 일이죠? 아니 성우님, 목욕탕에서 안 나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세탁기로 해결되지 않은 남편과 아들의 축구 양말. 한숨이 나오네. 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 나서 찢은 때가 이제 흙때가 너무 많아서 흰 양말 아니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준비를 했어요. 교수님, 뭘 또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상자에다가 회색 양말을 이만큼 준비를 했거든요. 회색 양말이네요. 뭔가 이제 이염도 덜 될 거고 흙이 묻어도 뭐 세탁기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감동입니다. 이번엔 근식님의 자세를 점검해 볼 차례인데요. 근식님 사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한숨부터 쉬시네요. 걱정이 많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허리에 가는 압력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압력보다 한 3.5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거의 이렇게 거꾸로 꺾여져 있고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씩 일어날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나가 똑같이 압력을 받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받으면은 부러지지만 오랫동안 받다가 부러지기 직전에 힘을 멈추면은 바나나가 안 부러져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타임아웃이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전에 타임을 걸어라. 스트레칭을 하고 바나나를 보호해라. 알겠습니다. 다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나나. 바나나를 부러뜨리지 말자.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자세예요. 허리를 망치지 않는 좋은 자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허리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도 제가 오늘 공통 운동으로 준비를 한 거는 이름하여 바나나 지키는 운동입니다. 바나나가 있고 주변에 조직이 있는데 주변 조직이 너무 뻣뻣하면 움직일 때 바나나로 충격이 다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오히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바나나를 더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네, 허리가 아픈 분들한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 허리의 전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거든요. 문틀을 따라 허리를 지키는 운동, 서서 하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두 팔로 알파벳 TWTY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키를 이렇게 쭉 늘리는 식으로 허리가 천천히 늘어나는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서서 허리 펴기 많이 해본 동작이죠. 쭉 펴서
천장 보시고. 네. 시원해 허리가. 골반과 고관절, 엉덩이 근육을 풀어줘야 허리로 가는 충격이 분산됩니다. 허리를 가능하면 크게 쭉 돌려보세요. 몸이 따라가면 안 되고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옆구리 늘리기. 일하다가 한 번씩 해주면 시원하죠. 몸통만 가보세요. 몸통만 옆구리가 늘어나게. 그렇죠. 이렇게. 좌우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몸통 돌리기 스트레칭. 바나나 모양은 유지를 하면서 허리의 바나나 모양을 유지하며 상체를 앞으로 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워서 몸통 돌리기, 가슴 앞쪽의 근육을 풀어주고 흉추의 가동성을 좋게 합니다. 가능한 몸통이 많이 갈 수 있게. 엉덩이는 놔두고 몸통만 이렇게. 이렇게. 힘드셨어요? 아니 시원해요. 시원하세요? 예. 다음은 엎드려 허리 펴기, 신전 운동이라고들 하죠. 앞에 있는 골반이 뜨면 안 되고 허리 아치가 최대한 유지가 되는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누워서 골반 돌리기로 옆구리, 엉덩이, 고관절, 흉근까지 스트레칭합니다. 이렇게 허벅지까지 이렇게. 네, 펴지는 허리도 느낌이. 펴지고 네. 약간 몸이 유연해졌어요. 유연해졌어요. 예. 어깨까지 시원해요. 네. 제가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루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유연해져요, 척추가. 다음은 코어 근육을 기르는 운동인데요. 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몸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척추 기립근, 골반 기저근, 앞쪽의 장요근이 대표적이죠. 코어가 붙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오히려 척추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버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척추의 뒤쪽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버드덕 운동, 척추의 앞쪽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드버그 운동. 하나, 둘, 셋. 그렇죠. 플랭크 자세는 몸통을 둘러싼 코어 근육들을 동시에 강화해주고요. 허리를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엉덩이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게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엉덩이가. 이 잘하신 거예요. 힘이 들어간 게. 계속 엉덩이가 씹으면서. 빵빵해지겠는데. 아, 그럼 엉덩이가 빵빵해지. 솔루션 기간 동안 잘 하셔서 건강한 척추로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질지. 솔루션 실천 7일째 되는 날. 정자님, 상엽님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못 보던 게 생겼네요. 새로 바꿨어요. 이게 서서 이제 이렇게 음식할 때 하려고 바꿨어요. 양념통을 꺼낼 때마다 아픈 허리를 구부려야 했는데요. 다 꺼내서 가슴 높이에 놓으셨네요. 이제는 다 위로 올려서 편하게 서서 일하려고. 칼질을 할 때도 허리가 굽었었는데요. 하다가 꼿꼿하게 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허리를 안 굽히고 선생님 반듯이 서서 눈을 아래로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새로 장만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예, 이게 식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식탁을 사용해서 식사하면은 허리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그래서 됐지. 허리 아픈 아내를 위해 이제 밥상도 함께 차리신다고 하네요. 아오, 아버님 애처가가 다 되셨네요. 반찬이랑 다 도와줍니다. 보는 저도 흐뭇합니다. 이 선생님 말씀이 내가 100번 말한 것보다 낫더라고. TV 앞을 떠나지 못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던 상엽님. 간이 탁자를 준비해 이제 부부가 함께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합니다. 일거리 많던 옥상은 출입금지가 솔루션이었는데요. 어머님 화분 다 어디 갔어요? 옥상의 화분과 텃밭을 가꾸느라 허리 펼 날 없었던 정자님. 다 나눔했어요. 허리를 위해서. 건강이 첫째지.
꽃은 두 번째입니다. 이 텃밭은 아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냥 놔둔 거야, 이거는. 자기가 물도 주고 뜯는 것도 자기가 뜯어서 먹고 그럴 테니까 손 떼래. 절대 이제 허리 굽히는 일은 안 할 거야. 이거 아들이 다 이제 관리할 거야. 나는 안 할 거야. 선생님 말씀 들어야지. 잘하셨어요. 운동 배운 거 할 거야. 따라서 잘해. 내렸다가 올렸다가 배에다 힘을 꽉 주고 해, 배에다. 그래야 엉덩이에 근육이 살아나니까. 이거 하면 허리가 쫙 펴져. 운동을 알아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70대 정자님과 상엽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배운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운동 영상을 올리면 교수님들이 직접 피드백을 하고 맞춤형 개별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픈 허리가 얼마나 나아졌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먼저 정자님, 상엽님 부부.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네. 제가 두 분 걸어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몸이 이렇게 꼿꼿해지시고 지금 앉아 계실 때도 자세가 굉장히 좋으세요. 네. 벌써 확 좋아진 걸 알겠는데요. 네. 두 분 다. 그러니까 허리가 20대 됐다니까요. 네, 쳐져가지고. 아니 20대 허리라니요.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이렇게? 네. 아우 자세 잘하셨네요. 이렇게 네. 이 지금 쏙 들어간 자세. 네. 예, 이 요추 전반을 잘 만드셨는데 네. 그냥 뭐 만점인데요. 이렇게 펴졌어요. 그 전하고는 그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 가볍습니다. 네. 자세를 잘하시면 이 전체적인 척추의 모양이 좀 좋아져요. 네. 상엽님은 2주 전보다 등이 펴진 모습입니다. 이 솔루션 하기 전에는 8점 아프셨는데 8점. 근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반으로 감소한 거거든요. 살맛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시정자님은 펴는 근육이 30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한 게 126이 됐어요. 아. 이게 쭉 올라갔어요. 네. 4배 좋아지신 건데 솔루션 전 등속성 근력 검사에서 허리를 힘겹게 폈던 정자님. 우와, 허리 힘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10점이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 죽을 만큼 이랬는데. 아팠어요. 근데 2점이면 네. 뭐 거의 안 아픈 거거든요. 이제 살만해요. 네. 지금은 허리도 펴졌지만 이 발바닥부터 여기가 저리고 터지려고 했거든요. 솔루션 하기 전에. 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수술하실 마음이 없죠. 없겠네.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더 좀 쉬운 거 병원에 가면 뭔가 더 숨겨놓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더 근본적인 거는 자세.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내 허리를 망가뜨리는 자세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고마워요. 허리 펴주셔서. 솔직히 이제 2주 만에 수치가 좋아질 거는 저는 기대는 안 했는데 통증 지수가 이제 8점에서 3점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었고. 어라? 이게 90% 안 아프네? 이게 뭐지? 46도로 과했던 요추 전만 각도가 31도로 좋아졌습니다. 누워있을 때 저희가 좌우로 절대 못 잤어요. 엉치가 이쪽으로 자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으로 자면 이쪽이 아팠었는데 그것도 95%? 어느새 이 통증이 없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건물 펌프를 수리하는 근식님의 허리도 좋아졌을까요? 통증은 얼마나 줄어드신 것 같아요? 전에가 한 6, 7 정도 됐다고 지금은 한 2, 3 정도? 주사 맞았을 때 2점 정도가 유지가 되셨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오히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보다 운동이나 이제 체조, 예. 생활 습관 한 게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엄청 달라진 게 맞아요, 진짜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에 통증이 없어요. 전에는 우울어들고 쪼그라들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내가 좀 당당하게 허리 펴고 다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척추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스스로가 잘못을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척추가 아팠다는 사실이 진짜 뼈저리게 느꼈고 허리가 펴져 버리니까
신기한 거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지금도 고쳐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이 은혜를.